사람들은 흔히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일종의 진리처럼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이면에는 불편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강자가 힘을 휘두를 때 그 힘은 누구에게 향할까요? 바로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 약자가 무시당하는 사회는 결국 모두가 약자가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사회가 아닐까요? 홉스라는 철학자는 인간 사회의 본질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서로를 두려워하고 또 서로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결국 모두가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 철학적 통찰이 단지 17세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조차 약자는 무시당하거나 소외됩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묻히고 결국 침묵 속에서 사회 전체가 불안정해지죠.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약자가 무시당하는 사회는 결국 모두 약자가 되지 않을까? 이 단순해 보이지만 무거운 질문을 통해 우리는 홉스의 사상을 다시 읽어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홉스는 인간 사회를 자연상태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연상태란 어떤 법이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힘이 곧 법이 되는 세계죠. 그곳에서 인간은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두려워하며 결국 서로를 공격할 준비를 갖춘 채 살아갑니다. 그는 이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홉스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두 가지 본성에 따라 움직인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자기 보존의 욕구,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려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결국 내가 먼저 상대를 제압해야 내가 안전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생기고 약자는 늘 무시당하거나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권력의 불균형이 있을 때 약자의 고통에 둔감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나 밀그램의 권위 실험을 떠올려 보세요. 힘을 가진 집단에 속하거나 권위자의 지시에 따를 때 평범한 사람도 약자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홉스가 본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맞닿아 있죠. 결국 홉스는 이런 무질서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리바이어던이라 불리는 강력한 국가 권력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권위만이 약자가 무시당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강력한 권위가 있어야만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그 이상의 다른 길이 존재할까요? 이 질문을 현실 속 사례와 연결해 살펴보면 우리의 고민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약자가 무시당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직장에서는 상사가 힘없는 직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힘이 센 학생이 약한 학생을 괴롭히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은 침묵으로 동조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성 뒤에 숨어 누군가를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홉스가 말한 만인의 투쟁의 현대판입니다. 특히 온라인 사회에서는 그 양상이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면 사람들은 손쉽게 그들을 공격합니다. 언론이나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그들의 목소리는 더 쉽게 묻혀버리죠. 결국 한번 약자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는 무시에 시달리는 운명처럼 이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강자가 내일의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 내 권력 구조도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인기 있는 집단도 어느 순간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칭송받던 인플루언서가 하루아침에 캔슬당하는 사례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강자와 약자의 위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불안정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약자가 무시당하는 사회는 단지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불안은 사회 전체에 전염되어 결국 모두가 약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홉스가 경고한 만인의 불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단순히 강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모두가 불안을 덜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이제 그 해법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약자가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문화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공감의 확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만 공감하고 모르는 사람이나 집단에는 무심합니다. 하지만 약자가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는 타인의 고통을 나와 무관한 일로 여기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길에서 약자가 무시당하는 장면을 봤을 때 침묵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힘의 순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강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나 또한 약자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한다면 지금 내 권력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힘을 가진 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는 결국 자신을 지키는 사회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실천의 연결입니다. 직장에서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작은 발언,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힘으로부터 지켜주는 행동, 온라인에서 무분별한 비난 대신 지지의 댓글을 남기는 것. 이런 작고 구체적인 실천들이 모여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도적 장치 역시 강화해야 합니다. 법적 차별을 줄이는 노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정책, 그리고 약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는 홉스가 말한 강력한 권위와도 맞닿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권위의 폭력적 힘이 아니라 민주적 장치를 통한 힘의 균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노력이 나 하나의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사회 변화를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핵심이죠. 역사를 돌아보면 약자가 무시당하는 사회가 결국 붕괴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이 무너진 배경에도 지배층의 사치와 권력, 집중, 그리고 하층민에 대한 무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사회가 강자만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 약자는 점점 더 소외되고 불만을 키우게 됩니다. 그 불만이 임계점을 넘을 때 사회는 큰 혼란이나 붕괴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더 가까운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극심하게 착취당하던 때 아이들조차 하루 12시간 넘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강자와 자본가들의 이익만 중시했고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는 무시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사회 전반의 불안정이었죠. 파업, 혁명, 그리고 격렬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법과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조금씩 보장되었고 사회는 비로소 안정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를 무시하는 태도는 곧 사회 전체의 불안을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사회는 반드시 정치적 불안정을 겪습니다. 부유층은 안전을 위해 더 높은 담장을 쌓고 가난한 사람들은 분노와 좌절 속에서 사회적 갈등을 키워갑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불안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지점을 생각하면 약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장기적 안정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결국 공동의 약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나는 과연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거창한 집단을 떠올립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수자 집단, 권력을 잃은 이들 말이죠. 하지만 사실 약자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의견을 내기 어려워하는 동료, 교실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는 학생, 혹은 가족 안에서조차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누군가. 이들은 거대한 사회 구조의 약자일 수도 있고 단지 특정 상황 속에서 약자의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는 순간 약자가 무시당하는 사회는 또 한 번 강화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작은 존중을 보이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회의에서 말이 적은 동료에게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묻는 한마디,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댓글 대신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는 행동, 혹은 소외된 가족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태도. 이런 작은 실천이 약자를 존중하는 사회의 토대를 만들어갑니다. 결국 약자가 존중받는 사회란 나와 당신이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단순히 힘의 크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언제든 서로의 자리를 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중은 곧 나 자신의 안전과도 연결됩니다.
홉스가 보았던 세계는 어둡고 냉혹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서로를 두려워하고 결국에는 힘의 논리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사상을 새롭게 읽는다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서로를 제압하는 대신 존중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사회. 약자가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은 결국 모두가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